갈매기가 따라오는군요. 아직 달이 있지만 별빛에 눈이 부십니다. 분명히 갈매기 2마리가 따라오는 것 같아 명주는 자기도 모르게 툭 말을 던졌습니다. 영국에서 상선 학교를 나왔다는 선장도 창으로 목을 빼꼼히 내밀고 갈매기를 찾아보았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저런 새를 죽은 뱃사람의 넋이라고들 하지. 뱃사람을 잊지 못하는 여자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 배는 인도로 가는 타구르호입니다. 31명의 전쟁 석방포로 가운데 한 명인 명주는 제3국으로 가기 위해서 타구르호에 탔습니다. 이제 명준이 가게 될 나라 제3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준에게는 더 이상 선택할 조국이 없습니다. 명준은 고개를 들어 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매기 2마리가 끼룩 끼룩 명준을 따라오는 것만 같습니다. 명준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서울의 대학 철학과 3학년인 명주는 남한에서 의지가지 할 데 없어 아버지의 친구인 변성재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의 자제인 태식과 영미와도 잘 지내던 터라 남의 집이긴 해도 혼자 남한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그리 들지는 않았습니다. 명주는 연희 대학생처럼 여자나 사랑에도 관심이 있었으나 때때로 그 일도 환멸을 넘어서진 못하였습니다. 영미를 따라 소개팅에도 나가 윤혜를 만났지만 애정에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무엇보다 갈빗대가 버그러지도록 뿌듯한 어떤 보람을 품고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고고학자이며 여행가인 정선생과 말이 맞았고 가끔 그를 찾아가 위안이랄까 대화랄까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40이 넘었어도 독신인 정선생은 할멈 하나를 데리고 넙직한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정선생이 연애 이야기 끝에 불쑥 물었습니다. 정치는 어때? 한국 정치의 광장에는 똥오줌에 쓰레기만 더미로 쌓였어요. 한국의 정치가들이 정치의 광장에 나올 땐 자루와 도끼와 삽을 들고 눈에는 마스크를 가리고 도둑질하러 나오는 것이지요. 명준의 말은 포쿠스가 떨어지듯 수직 낙하하였습니다. 추악한 밤의 광장, 탐욕과 배신과 살인의 광장, 이게 한국 정치의 광장 아닙니까? 이런 광장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진 느낌이란 불신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는 건 자기의 방, 밀실뿐입니다. 인민의 나쁜 심부름꾼 개인만 있고 국민은 없습니다. 밀실만 푸짐하고 광장은 죽었습니다. 신분에 맞춰서 그런 대로 푸짐합니다. 개미처럼 물어다 가꾸니깐요. 정 선생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광장이 죽은 곳, 이게 남한 아닙니까? 광장은 비어 있습니다. 한참을 듣던 정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 텅 빈 광장으로 시민들을 모으는 나팔수가 될 수는 없을까? 어쩌면 정 선생은 명준과 같은 젊은이들이 나팔수가 되어 제대로 된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명준은 눈앞의 부조리한 현실에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사가 아버지의 친구인 변성재를 찾아왔고 그 집에서 살던 명주는 경찰에 두어 번을 다녀온 후에 삶의 가락이 아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듯 그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고 그의 삶에는 금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형사가 찾아온 것은 한때 반일 투사였지만 월북한 아버지 이형도가 북한에서 남한 주민들을 향해 자신들이 체제를 선전하는 대남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8.25 때 북으로 넘어간 아버지는 이미 남이었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두텁게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에 불려간 두 번의 고문은 그의 모든 것을 원초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명주는 온몸에 쏟아지는 발길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벌레처럼 웅크리고 있어도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서러움과 외로움이 뼈를 파고들었지만 피를 흘리는 그에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광장은 죽었다. 그는 이데올로기 따위에 관심도 없는 윤혜에게로 도피했습니다. 정말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윤혜 씨 집에 온 게 아니고 윤혜 씨 한테 온 겁니다. 그러나 말을 해놓고 보니 뜬금없고 허황된 소리였습니다. 영미의 소교를 알게 된 윤혜는 명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그들의 사이는 한 해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다 할 자국도 남기지 못한 채 엉거주춤한 채로 흘러갔습니다. 그즈음 아버지의 친구이자 영미의 아버지인 변성재는 명준을 불러 책망 아닌 책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명준의 아버지 때문이지요. 이미 희미한 기억 속에서 존재감을 잃어가던 아버지라는 압박이 그의 삶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명준은 지금 있는 영미의 집과 자신과의 거리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경찰의 고문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멀리 북에 있는 아버지가 남한에 있는 명준의 코피를 흘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형도 명준의 아버지입니다. 박헌영이 밑에서 남로당을 하다가 이북으로 뺑소니 친 새끼라고 형사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서 대남 방송을 하는 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새끼가 그 새끼의 새끼란 말이지? 그 말 속에는 남한에서의 명준이 처한 현실과 신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인천으로 갔습니다. 거기 윤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맺고 모자를 눌러쓰고 부두를 기웃거리는 동안 그는 즐거웠습니다. 윤혜도 없고 그를 때리던 형사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비린내를 맡으며 그는 광장과 밀실을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밀실과 광장이 맞들렸던 시절에 사람의 속은 편했습니다. 광장만 있고 밀실은 없었던 중들과 임금들의 시절에 세상은 아무 일 없었습니다. 밀실과 광장이 갈라지던 날부터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숨을 묻고 싶은 광장을 끝내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와중에도 명준은 윤혜와 연애를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렇듯 뜨거운 남자와 젊은 여자의 몸짓으로 하룻밤을 보내면 만족스러운 마음이 흠칫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도 민주도 예술도 사람도 사라진 남한의 광장에는 선량한 시민이 설 자리는 없었으며 약탈과 범죄를 견뎌야 하는 곳으로 돈으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남한에는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밀실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에 와서 단골로 가던 목로주점에 앉아 명준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주전자를 들고 한 잔을 더 권하면서 넌지시 말을 했습니다. 배가 있어요. 괜찮아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전 알았습죠. 배라뇨?
에헤이, 괜히 이러십니다. 처음엔 다 그러시지요. 그날 마치 윤혜와의 관계처럼 인천 앞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하였습니다. 명준이 풍력에서 만난 것은 잿빛공화국이었습니다. 학교, 공장, 시민회관, 그 자리를 채운 얼굴들은 한결같이 맥이 빠져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중앙선전 책임자인 그의 아버지 덕분에 그는 노동신문 편집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다짐했고 일이 끝나도 늦도록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볼셰비키 당사를 일주일 만에 읽어내기도 했고 그동안 명준이 써오던 말의 뜻이 모조리 고쳐져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새 장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준이 또래의 새어머니는 그에게 지옥이었습니다. 그를 도련님 받들듯 하는 여자 앞에서 혁명의 싱싱한 사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혁명을 팔아서 젊은 여인을 데리고 사는 아버지의 사적인 삶은 부르주아였습니다. 이게 무슨 인민공화국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나라입니까? 제가 남조선을 탈출한 건 이런 사회로 오려던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못 견디게 그리웠던 것도 아닙니다. 무지한 형사의 고문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저는 살고 싶었던 겁니다. 보람있게 청춘을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정말 삶다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북해서 본 건 무엇입니까? 이 무거운 공기, 어디서 이 무거운 공기가 이토록 무겁게 짓눌려 나옵니까? 명준은 이남에는 없는 정열이 이북에는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비루한 욕망과 달을 쓴 권세요. 그리고 섹스뿐인 이남과 달리 이북에는 가슴을 불태울 정열이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북에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 없고 당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당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당만이 흥분하고 도취하여 생각하고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할 일은 복창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열렬하고 소신있던 막시스트 아버지는 선구자가 아닌 인민의 피를 착취하는 부르주아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나마 명준이 북한에서 위안을 찾은 것은 바로 은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실망하여 편집부를 간두고 막노동꾼이 되어 놀이터 지붕을 수리하러 갔다가 낙상하였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국립극장에서 일하던 은혜가 5명의 동무들과 함께 위문공연차 병원을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명준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